자, 남은 거는 넓이, 부피, 속도와 거리인데 힘들어. 일단 선생님 계획은 오늘 3개 다 할 예정인데 그런데 내용이 좀 길어지면 부피나 속도와 거리에서 좀 길어지면 속도와 거리를 배제하든지 그건 좀 생각해 봅시다. 안 돼. 일단 넓이부터 볼게요. 1910번. 네. 넓이는 쉬워요, 그죠? y는 x분의 1. 이때 이제 0보다 크다라고 범위를 정했단 말이야. 과 x축 및 두 직선 x는 1, x는 a. 이때 a가 1보다 커요.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일 때 상수 a값 구하라는 거고, 모든 함수 계통이 그렇지만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동동 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x분의 1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만 그릴게요. 왜? x는 0보다 큰 부분에서만 보겠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점근선이라 그래서 이거 만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요렇게 딱 끊어서 1부터 a까지. 맞나요? 그리고 x축이니까 넓이가, 요 부분 넓이가 2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자, a가 1보다 크다 그랬지. 너무 처음부터 인테그랄을 때려 박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는 생각하고 인테그랄을 때려 박읍시다. 그래서 넓이 파트는 대부분 인테그랄 때려 박으면 나오는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좋네요. 계산하시면 되겠지, 이거는? 네. 속도와 거리는 물리 안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해 줄 게 많아가지고. 왜요? 속도와 거리, 왜냐면 거리가 들어가니까. 속도도 그렇지만 거리하고 뭐 벡터 개념이나 스칼라 개념까지 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자, 뭐 이렇대요. 역시나 이제 그래프 자체가 이제 정근선이 x는 1, y 정근선은 그대로고 x 정근선만 이동한 상태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때 y축 얘지 맞나요? 그리고 y는 1이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y는 k 요 부분이야. 자,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저거 뭔가 이렇게 돌려. 왜냐면 우리가 인테그랄 그리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윗부분 넓이까지 다 나와요. 빼자. 맞지? 그래서 유형이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fx, 즉 y는 fx를 역함수 꼴인 x는 gy 꼴로 바꿔서 y에 대해서 인테그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 y는 1부터 y는 k. 이때 참고로 이 k 값 역시나 1보다 크다 그래서 k가 위에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옆으로 뚜루룩 이렇게 인테그랄 때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x 기준으로 인테그랄 때리면 뚜루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3D 프린팅처럼 뚜루룩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가 9분 9적 될 텐데. 근데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식 자체도 x는 걸로 바꿔야 돼요. x만 1은 y분의 1이고 x는 y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인테그랄 1에서 k까지 이 원래는 우리가 fx dx잖아. dy dy로 인테그랄 dy. 네, 얘가 gy지. y분의 1 플러스 1 dy 이렇게 인테그랄 y에 대해서 계산 방법은 동일하니까. 그지? 물론 이런 거 적어주실 때도 좀 신경 쓰셔서 뭐 얘는 얘는 y. 이거 너무 y u같이 생겼어. 여기서도 y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지. 이런 거 좀 신경 씁시다. 알겠지? 요 개념이 조금 넓이에서는 좀 신기한 개념. 왜냐면 수투 때는 그냥 x 방향으로밖에 인테그랄 안 했거든, 넓이 할 때.
미적분에서는 y 방향으로 인테그랄을 해주셔야 되니까 좀 낯선 개념이지. 그 외에는요 그래프 부분이 중요한 게 얘네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요 y축 기준으로 봐도 양수 부분만 있었잖아. 즉 이 x값이 0보다 큰 부분. 우리가 이제 가로로 봤을 때도 이렇게 y가 0보다 큰 부분만 있으면 그냥 인테그랄 때리면 되지. 근데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으면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시지?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대단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넓이 부분은 대충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넓이는 수투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얘 빼고는 나머지 요 개념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풀이 방법은 똑같거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피가 나옵니다.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인터스텔라인가? 야, 그전에는 우리가 인테그랄 fx dx잖아. sx dx라 그러는데 이 s가 뭐야? 넓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조법 기준으로 구분구조법 기준으로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면 요 값의 이 함수값 들 식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 하면 넓이가 나왔어. 즉 쉽게 말하면 이 짝대기 하나하나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했던 게 구분구조법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럼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를 식으로 만드셔서 이 넓이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다다다다다닥 3D 프린팅이랑 똑같아. 여기서 3D 프린팅이랑 개념이 있지, 그지? 요걸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인테그랄 해주시면 부피가 된다. 3D 프린트 코리아를 라는 개념이 이 친구. 3D 프린팅을 할 때 이 부피 최종적으로 너네가 원하는 부피를 단면을 넓이식으로 만든 다음에 때려 박아요. 실제로 나중에 한번 코드 뜯어보고 싶은데 코드가 다 그렇게 나오거든. 공부한데. 그래서 이제 199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높이가 3인 입체 도형이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높이가 3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래. 입체 도형이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지점, 이 전체 3인데 요 x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밑면과 평행,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생겼나봐. 이게 생겼어. 이게 입체 도형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 알겠지?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리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 x인 지점을 이렇게 평행하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너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이 내가 좌표를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부피라는 건 결국 3차원이잖아. 그제? 네. 3차원이라는 거 개념 자체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3차원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건 수직선이야. 1차원. 그 다음 배웠던 건 평면이지. 2차원. 그 지금 너네는 안 배우지만 3차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Z. 이렇게 대각선으로 Z축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X축, Y축이 평면이었다면 이렇게 Z축이 있는 거야. 차라리 그림이 낫다. 이게 더 낫지 않아? 그림이 더 편한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 축 중에 보편적으로는 물론 X축 기준으로 얘기를 해. 얘로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 빨간 색연필이 X축이야. 그래서 요 X축 기준으로 X값이 얼마일 때 요 단면의 fx, 즉 xx를 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부피에서는 계속 관건. 근데 첫 번째 문제다 보니까 sx가 나와 있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xx가 그냥 실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xx가 지금 얼마예요? sin 6분의 파이 x 플러스 1. 실제로 6분의 파이 x면 얼마야? 6분의 파이 x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게 이거 분의 나오거든. 기억나나요? 삼각함수 그래프 봤대? 주기가 12 12야 아니야? 기억나나요? 6분은 잠깐만. 2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어? 너무 못생기고 그러나 좀 잘 그려볼게.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친구가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너무 안 내려왔나? 한 이렇게 그럴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한 바퀴 주기가 지금 12가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이 x에 12 넣으면 약분돼서 2파이가 나오니까 원래 사인 함수에서 한 바퀴가 나오지, 그지? 그리고 위로 1만큼 평행합니다. 그래. 그래서 주 1인 거야. 근데 뭐 사실 뭐 이 그래프를 아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냥 생각나서 적어놨어. 뜬금없고. 뜬금없지. 근데 뭐 단면의 넓이가 얘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단면의 넓이 식이 이렇대.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더 헷갈리지? 아무리 봐도 이게 단면으로 안 보이는데. 맞지? 단무신가? 아무리 봐도 단면으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수식을 수식으로 대합니다. 물론 삼각형 넓이 이런 우리가 친숙한 친구가 나오면 그래서 그걸 내가 구해야 되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런 거는 너네가 이제 해보고 갖고 오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해줄 거거든. 그런데 이런 뜬금없는 면적식이 나오거든. 이게 도대체 어딜 봐서 면적이야 이 식이. 맞아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일 때 좌표 1에서 이 단면적이 넓이가 요만큼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열한 평면식이랑 얘랑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안 맞아떨어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뛰어나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구만. 이 그래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이가 1에서 1 넣어봐봐. 그럼 높이 1에서 이 단면적 넓이는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1이야. 넓이가. 2에서 요 단면적 넓이는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1이야. 라고 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이 친구 그래프랑 별로 상관이 없어. 좋네. 그래서 수식으로 대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개념적으로 좀 덜 헷갈려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요 친구의 그래프랑은 무관합니다. 실제로 그 그래프랑 상관이 있는 거 요만큼이 거기서 넓이, 요만큼이 거기서 넓이, 요만큼이 거기서 넓이 뭐가 인 거지. 이게 단면적 모양이 아니야. 알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 구할 때 그러면 이 단면적 넓이의 일반형이라는 표현이 차라리 친숙하지. 우리가 수열에서 일반형 구해서 시그마에 때려봤듯이 이 친구도 단면적의 일반형이 나왔으면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얼마나 그랬지? 3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쉽게 말하면 x, y, z로 얘기를 하자면 요 단면적 하나 넓이가 이렇게 생겼고 0부터 3까지 또로록 요렇게 이 그래프대로, 그럼 이 그래프대로 이렇게 나오거든. 사실 아까 그거 했는데 그 뭐 양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반동가리 잘라서 양쪽으로 뜯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그게 너네 쓸 일은 없으니까 설명하자면 그래. 그래서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친구를 0부터 3까지 인테그랄을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왜? 높이가 x일 때잖아. 그럼 얘를 옆으로 눕혀서 그려야 되겠지?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봐도 공간 도형이니까 뭔가 감이 잘 안 와. 공간 지각. 그래서 공간 지각력이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굳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외의 문제는 단면적식 구했으면 그 단면적식 fx를 그냥 내가 원하는 인테그랄 x a부터 b까지 때려 박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넓이랑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이제 말하자면 1999번처럼 내가 이놈의 단면적식을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가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적식 잘 구하시는 친구들이 앞에서 급수에서 급수 일반항식 잘 구할 때랑 똑같은 거야. 드디어 제 인생에 도움되는 능력이 하나 나왔어요. 수학에서.
근데 너무 아무 생각 없으면 또 틀린. 그래도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선생님의 그런 개떡 같은 그림도 찰떡같이 볼 수 있다고요. 뭐 이렇게 생겼어? 내 그림이 개떡 같다고 지금 갈구는 거야? 아니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 12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할 거예요. 맞지? 네. 그리고 요 단면이 정사각형이잖아. 맞지? 이 정사각형 넓이가 계속 올라가면서 작아지고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은 유지가 되고 있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6 마이너스 x래. 그럼 우리가 인테그랄을 때려 박을 거는 뭘 때려 박을 거야? 16. 넓이 sx를 때려 박을 거지.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6x면 이 넓이는 얼마겠어? 12. 16 마이너스 x. 하나. 그리고 0부터 10까지 때려 박으면 이만큼 높이 다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사실은 다 해요. 가서 넘어가자. 그런데 요 식이 여기서는 간단하잖아. 근데 가면 갈수록 요 식이 더러워지는 거지. 그럼 나중 되면은 이런 거 2005번처럼 이게 뭐야 하시는 경우가 생겨. 이게 뭐야? 그러면 얘를 뜯어서 보면은 반면적이 반원이 나올 거고 이 반원에서 요만큼 길이가 얼마고 이런 걸 다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근데 이 반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잖아. 네. 그럼 이 반원의 반지름을 x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네.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좀 어려워지. 똑같네. 오히려 뒤에 2010번처럼 아래로 10 나와 있는 게 좀 더 쉬운 케이스도 있어. 왜냐면 이쪽 변의 길이가 1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각이 나와 있어. 그럼 뭐 사인 법칙에 의거해서 삼각형 넓이 나오고 야. 그 삼각형 넓이가 단면적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때려박으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라서 전부 다. 야 이거 수시 공부할 때 나오던 그런 것들이 같은데?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속도와 거리. 와. 뭐 속도와 거리 얘기 먼저 하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앞에 미분에서도 마지막에 속도 나왔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위치식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지? 위치식 그냥 fx라고 쓰는데? 왜 X라고 쓰던데요? 위치 x를 프라임하면 v가 되고 얘를 프라임하면 가속도 되는 그런 개념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미분할 때는 그냥 내려가는데 적분할 때 어떻게 올라오냐 그게 관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속도 v를 인테그랄을 때리면 위치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위치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이동 거리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얘기하자면 vx 그래프를 그리니까 뭐 이렇게 나왔다 쳐. VT로 해주세요. 그래, vt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0이 됐다가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과학 물리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스칼라와 벡터거든. 원래 옛날에 수학에서도 있었는데 기하와 벡터로 빠지면서 이 개념이 빠져서 너네가 더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여기가 위치가 0이야. 그리고 양의 방향은 이쪽이지.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vt 속도가 양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속도라는 얘기야. 그래서 속도가 막 빠르다가 느려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멈추겠지. 그리고는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지. 그럼 얘가 뒤로 돌아서 막 빨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쪽의 넓이가 양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이쪽의 넓이가 반대로 음의 이동 거리가 되지. 그래서 실제로 속도와 거리에서 정확하게는 속도와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거리와 이동 거리와 위치가 문제거든. 만약에 위치를 모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 그냥 때려박으면 돼. 0 나오네. 그럼 이치가 바로 나와. 얘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같다면은 인테그랄 값이 0이 나오겠지. 그럼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이동 거리를 구해라.
그럼 VT식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나오는 쪽을 우리가 옛날에 넓이에서 넓이도 이렇게 생겼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거든요. 그러면은 넓이 구할 때도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달고 인테그랄 해줬다. 그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크게 뭐 신경 쓰일 만한 내용은 없으세요. 그래서 202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VT 그래프가 개 거지 같은 코사인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지금. 와 물리에서도 이딴 건 안 하는데. VT는 코사인 2분의 파이 t거든. 그리고 주기가 지금 보니까 4네. 맞나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래요. t는 참고로 7까지만 볼 거래요. 7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지. 이 뒷그래프는 의미가 없어요. t는 7까지만 볼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상으로 볼게요.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겠네. 3이고 5 여기가 6이겠지. 이게 VT 그래프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속도가 어떻게 됐어? 삐로리로리 줄어들었어. 그리고 여기서 완전 t가 1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됐나? 영 속도가 0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완전 정지했다. 정지. 원점이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속도가 처음에 있었잖아. 얘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t가 0에서 요 이땅 한 거야. 그럼 속도가 빠른 상태로 가다가 줄어들었지. 여기서 멈춘 게 VT가 제로는 거지. 그럼 아직 원점으로 안 왔어.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t가 1일 때부터 음의 방향으로 VT가 나오고 있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코사인 그래프 특성상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랑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t가 2에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은 속도가 계속 어떻게 됐어? 계속 빨라진 거지. 반대 방향으로 빨라져서 그렇지. 개념 이해되나요? 조용하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출발했던 원점을 통과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또 가고 있는 거야. 계속 가다가 이제 이쪽 원점을 딱 통과하고 나서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자신감. 줄어들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왜냐면 속도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말하면 자 저것도 정확하게 과학 개념으로 설명을 해줄게. 속도는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수빈 씨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는 걸 속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평소에? 안 하지. 그게 뭐냐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야.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빨라지는 거는 우리가 속도가 느려진다고 표현해. 그게 속력과 속도의 차이거든. 그래서 속도 기준으로 보면 빨라지는 건데 너네가 이해하기 쉬운 속력 개념으로 얘기하면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점점 느려지는 거지. 가다가 여기서 또 멈췄지. 그럼 다시 양의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요만큼이랑 요만큼 넓이 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지. 요게 과학에서 배우는 속도 가속도의 개념. 물리 수업 듣는 기분이야. 알겠지? 기분이 좋아.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시면은요 0에서 5까지 점 P가 원점을 3번 통과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어. 근데 여기 온 거는 단순하게 정지한 거야. 여기 닿는 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와야 원점 통과한 거지. 즉 원점 통과는 T가 2에서 한 번 통과했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 넓이가 똑같지.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이 넓이만큼 간 거고 이쪽은 양의 방향으로 다시 이쪽으로 그 넓이만큼 온 거니까 T가 4에서 한 번 더 원점을 통과한 거야. 그럼 실제로 점 P가 원점을 몇 번 통과한 거야? 2번밖에 통과 못했어. 예. 됐나요? 이런 거를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니은 점 P가 T가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1에서 3까지는 이만큼 움직였어. 반대 방향으로만 간 거야. 맞지? T가 4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 4에서 6까지 거리라고 물었지. 맞아 아니야? 거리라고 물었으니까 이게 같아 틀려. 맞죠.
거리는 그냥 단순 넓이지. 네. 맞지? 그래서 요만큼 넓이랑 요만큼 넓이 더하기 요만큼 넓이는 같지요. 위치 관계를 물으면 달라. 맞지? 근데 거리라고 물었으니까 같은 거야. t가 0에서 6까지 점 p는 운동 방향을 3번 바꿨다.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고 여기서 운동 방향 한 번 바뀌었지. t1에서 한 번 바뀌었고 3에서 한 번 바뀌었지. 네. 그리고 또 어디서? 뭐였어? 5에서 한 번 바뀌었고 총 몇 번 바뀌었어? 제- 3번 바뀌었지. 그 다음 t가 5일 때 점 p의 위치는 t가 5일 때 여기야. 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어. 네.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서 원점으로 돌아왔지. 네. 또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가지고 역시나 여기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나서 요만큼 더 간 거지. 맞아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위치를 어떻게 구할래가 문제야. 그래서 단순하게 요만큼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인테그랄 4에서 5까지 코사인 2분의 파이 t dt로 구하시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코사인 2분의 파이 dt 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인테그랄 값이 플러스로 나오고 마이너스로 나와서 1에서 2까지는 0 나올 거고 또 마이너스로 나오고 플러스로 나와서 2에서 4까지 0 나올 거고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이걸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계산 편의를 생각하면 이게 편하겠지. 개념을 알면 0부터 5까지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단순 인테그랄 때리면은 위치가 나. 알겠나? 근데 총 이동 거리로 할 거면 어떻게 할 거야? 0에서 1까지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2에서 3까지도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하면 되겠지. 3에서 5까지는 그냥 인테그랄. 이렇게 해주셔야 총 이동 거리가 나와. 알겠나? 이게 기본적인 속도의 개념이에요. 알겠지? 이건 등가 속도가 아니라 그럼 무슨 가속도냐? 그냥 가속도인가? 알바야. 그러니까 등가 속도라고 하기에도 속도가 일정하게도 안 증가하잖아. 그러니까요. 음. 근데 어쨌든 기울기는 뭐 비슷하니까. 아니지. 접선의 기울기도 계속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니까 일단 등가 속도는 아니니까. 등등가 속도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자,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자, 이거 X값, Y값 따로 나오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 앞에 미분 파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위치식을 프라임하면 속도가 나왔지? 그때 우리가 속도 VT를 구하기 위해서 DT분의 뭐를 이렇게 구하는데 보통 DFX 뭐 이렇게 구하든지 하는데 그게 X식 따로 Y식 따로면 이게 나와 안 나와 한 번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X도 프라임하고 Y도 프라임해서 분해로 맞춰줬잖아. 기억나나요? 어디냐면 접선의 방정식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조만간 들어갈 거야. 학교에서는 아직 접선의 방정식 하고 있지, 그지? 오늘 문제 풀었다. 여기 292페이지. (29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크기 또는 속력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속도, Y축 방향으로의 속도 따로 계산해서 피타고라스로 계산해줬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 오. 여기 움직인 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움직인 거리는 조금 더 더러운 게 말 그대로 움직인 거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면 그걸 또 식을 다시 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 그게 좀 더럽지. 귀찮네. 귀찮지.
그래서 위에 식에 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 dt분의 dx 제곱 플러스 dt분의 dy 제곱 dt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일단은 t 루트 t 나오는 식은 너네가 사실은 함수 그래프로 본 적은 없잖아. 무리 함수에서 t 루트 t 있다는 거 봤나? 물론 t 루트 t를 그래프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어. 어떻게 그리지? 예? 어떻게 그리지? t 루트 t. 자, 3분의 8 t 루트 t 그래프 그리실 수 있는 법 요렇게인가 요렇게인가 막 그렇게 생겨. 모르지. 프라임에서 표 그려서 해보세요. 나와요. 하기 싫은. 라고 하는 걸 함수의 그래프에서 배운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안 친숙하니까 난 얘부터 먼저 볼게. 이 친구 보시면 y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 축이 t축이고 이 축이 y축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2분의 1 b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여기 지나고 8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야. 네. 맞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y의 위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얘는 위치식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만의 위치식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평면에서 xy 이렇게 돼 있다면 옆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니까 x축으로도 움직였고 y축으로도 움직여서 이렇게 간 게겠지. 근데 이 아래 위로의 이동 방향만 보니까 어떻게 됐다? 막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 위로 막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렇게 돼요? 말빠야. 뭐 저 요요겠지. 요요. 여기가 위치 0이고 요요로 이렇게 내려오면 요요가 왱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잖아. 요요 대각선으로 던져봐봐. 요요를. 그러면 이게 너네가 보는 내가 이 평면이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요요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던졌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던지면 x축 방향으로는 양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y축 방향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거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랑 이거는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 우리가 앞서 dt분의 dx 제곱 플러스 dt분의 dy 제곱을 하니까 루트 붙이니까 대각선 속도 식이 나왔지. 맞나요? 대각선 방향으로 속도식이 나왔지. 그 친구를 다시 내가 원하는 만큼 인테그랄로 때려 붙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넓이나 부피에서 9분 9점 갈라진 각각의 그 값들을 다시 이만큼 다 합쳐놓으니까 넓이가 되고 부피가 됐듯이 각각의 속도의 그 각각 초당 t가 0일 때, t가 1일 때, t가 2일 때 속도가 이만큼 있다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다 합쳐놓으면 이 친구의 위치 혹은 거리가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애지간히 어려운 문제 아니면은요 평면을 움직이는 점의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한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평면으로 이렇게 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대. 맞나요? 이렇게 돌아오면은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초로 따지면은 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 아니야. 맞지? 값이 3개니까 되게 헷갈리지? 초로 얘기하면 초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1에서 13까지 하면은 위치, 요 최종적인 위치가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아파트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거리라고 표하지만
그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까지 감안을 안 하고 그냥 계산을 해도 계산이 되게 나와. 그래서 거기까지 복잡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급하게 첫 번째로는 요 식에 때려 박으면 된다 라고만 일단 생각하고 문제 임해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약간은 뇌를 비우고 계산을 먼저 하고 좀 친숙해지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거 그대로 계산하는데 이상하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그 문제를 한번 더 봐줄게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dt분의 dx. 네, 3분의 8에 이 친구는 3분의 8에 t에 2분의 3승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저거 내려서 그대로 곱해주면 4t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런데 얘도 dt분의 dy는 t-4 이렇게 나오겠네. 네. 맞나요?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실제로 평면에서의 속도식이 나오겠죠. 즉 vt식이 나오겠죠. vt식은 루트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게 앞에서 아까 몇 페이지? 거꾸로 뒤집어서 내려잖아. 근데 뭐라고요? T1은 DX 때 응. 거꾸로 뒤집어서 내려잖아. dt분의 dx 할 때 F 그 거꾸로 뒤집어서 내려오는 건 적분이잖아. 아까시 계속 적분해가지고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건 무슨 소리야? 얘도 마찬가지. 2가 내려왔잖아. 미분이야. 미분이야 미분. 우리 적분 파트하고 있다고 적분하는 게 아니야. 아직 미분하고 있어. dt분의 dx는 미분이야. 지금 저거는 니치. 그래서 여기 평면 운동에서 가속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제 요 시각 t에서 속도 크기와 속력 또는 속력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속도랑 속력을 구분을 안 했거든. 속도랑 속력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식이 무지막지하게 복잡해져. 그래서 x, y가 둘 다 양수일 때 x는 양수, y는 음수일 때 y는 음수, x는 양수일 때 y 다 음수, x, y 다 음수일 때 다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네가 공간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야.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수로 하는 것만 나오거든. 물주에서 저런 건 안 나와. 그래서 VT를 구하면은 요 친구 제곱, 16. 요 친구 제곱. 응? 네. 즉 루트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 해서 t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니까 t가 시각인데 양수 아니 음수가 있어. 글쎄. 마이너스 5초 이런 거 있어. 과거로 안 쓰잖아, 그지? 맞지? 거기서부터 4차원이 돼요. 시간축까지 포함하면 4차원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0에서 2까지라고 문제에 다 적어줘요. 보통은. 왜냐면 이 파트 정도 넘어오면 개념을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너네가 머리가 터져서 못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4차원이 되고 시간축도 들어와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그래서 수능에서도 속도가 속도에서는 의외로 적분 문제는 어려운 문제 그렇게 안 나와. 기본 공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이렇게 계산을 주면 사실은 끝이 납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뒤에 2029번부터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2025번에 VT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는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신경이 쓰이지 뒷파트는 거의 대부분 계산. 근데 그 계산이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뒤에 봅시다. 움직인 거리를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기 라든지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움직인 거리 이런 식으로 요 단순하게 요 안에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정도에서 끝나지 이 개념 자체가 복잡해지는 건 아니니까 앞부분을 열심히 하면은 이 뒷부분도 조금 열심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또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져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미적분의 모든 내용은 일단이야. 일단 끝이 나는 겁니다. 와.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모르는 문제를 얼만큼 많이 선생님이랑 보고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얼만큼 신경 써서 한 번 풀었을 때 안 틀리게 풀느냐가 결국 성적과 연결이 되겠지요? 네. 됐나요?